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BTC 모빅 지갑 앱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주소와 개인키 구분하기, 개인키 백업하기, 모빅 주고받기, 그리고 개인키를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것이 종이지갑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금박은 제가 미리 긁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갑 왼쪽에 공개되어 있는 QR코드는 주소이고 오른쪽에 금박으로 가려진 QR코드는 개인키입니다. 은행에 비유하자면 주소는 계좌번호, 개인키는 비밀번호와 같습니다. 현재 모비커스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종이지갑은 총 6종이며 디자인만 다를 뿐 모두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마다 특별 디자인의 이벤트 종이지갑도 배포되었습니다. 모빅회관에서는 자판기 음료를 구매하면 손바닥 크기의 종이지갑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비커스에서 판매하는 종이지갑 정가는 만원이지만 생태계 안에서 판매하시는 분들께 장당 5,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알량님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토어, 모니카님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토어 또는 주성원님께 개인톡으로 구매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BTC 모빅 지갑 앱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갑을 처음 설치하고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다면 우측 상단에 점점점을 누르고 한국어로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이지갑을 앱으로 들여오는 방법입니다. 우측 상단에 플러스를 누르고 하단에 지갑 들여오기를 누르면 화면 아래쪽에 스캔 또는 파일 들여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종이지갑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종이지갑을 사진으로 갖고 계시면 카메라 화면에서 왼쪽 하단에 사진첩 아이콘을 누르고 사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이지갑 왼쪽에 QR코드를 들여오면 받기만 가능한 회색 지갑이 들여와지고 종이지갑 오른쪽에 QR코드를 들여오면 보내기도 가능한 파란색 지갑이 들여와집니다. 회색 지갑과 파란색 지갑의 차이는 보내기가 가능한지입니다. 회색 지갑의 모빅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다 해도 그건 본인 지갑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파란색 지갑만이 모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초특급 대박 이벤트. 저는 350만 모를 보유한 대왕고래입니다. 저를 믿고 아래 계좌로. 네, 똑똑한 모비커는 절대 이런 사기에 속지 않겠죠? 회색 지갑은 누구나 앱으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파란색 지갑만이 비트모빅의 소유를 증명합니다. 다음은 종이지갑의 금박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금박은 동전으로 부드럽게 긁고 스카치 테이프로 톡톡 두드려 깔끔하게 떼어주세요. QR코드는 카메라나 CCTV에 쉽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금박을 긁으시고 다른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하세요. 금박을 제거한 후에는 개인키가 노출되지 않도록 포스트잇이나 재사용 가능한 스티커로 가려주세요. 가끔 지갑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금박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스카치 테이프로 한 번 더 가볍게 떼어내주세요. 종이지갑의 금박을 제거하고 개인키를 들여올 때 빈 종이지갑의 경우 지갑 주소 형식을 선택하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고민하지 말고 가장 아래에 있는 레거시를 선택하면 됩니다. 종이지갑 왼쪽의 QR코드는 레거시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앱으로 들여온 지갑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파란색 지갑을 열어 우측 상단에 점점점을 누른 다음 이름을 수정하고 저장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지갑 주소의 앞세 자리, 뒷세 자리로 지갑 이름을 수정하고 종이지갑 뒷면에도 지갑 주소를 적어둡니다. 저는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입출금용 지갑을 여러 개 만들지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 개의 입출금용 지갑을 생성하고 삭제하다 보니 비트모빅 거래 앱에 등록한 지갑 주소나 이벤트에 참여한 주소를 지워버려 곤란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앱에서 직접 지갑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우측 상단에 플러스를 누르고 형식의 모빅을 선택한 뒤 생성하기를 누르면 단 1초 만에 지갑이 만들어집니다. 지갑은 무한대로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개인키를 백업해야 모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개인키 백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갑에서 모를 클릭하시면 단위가 빅으로 변경됩니다. 1모는 1억 빅에 해당합니다. 모는 모빅을 세는 큰 단위이며 빅은 더 작은 단위입니다. 다음은 개인키를 백업하는 방법입니다. 앱에서 생성한 지갑은 반드시 개인키를 백업해야 합니다.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실수로 지갑을 삭제했을 경우 개인키가 없다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 앱에서 생성한 지갑에 들어가 우측 상단에 점점점을 누른 후 아래에 백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고, 공개하지 마십시오 라는 메시지와 함께
QR코드가 나타나며 QR코드 아래에는 52자리의 개인키가 표시됩니다. 개인키 52자리를 직접 적어두거나 QR코드를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핸드폰에 촬영해 두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대소문자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철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QR코드를 촬영한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사진이 클라우드에 올라가거나 악성 코드로 인해 탈취될 위험이 있으므로 보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앱에서 지갑을 생성할 때 신상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므로 개인키를 백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핸드폰을 교체하거나 분실하면 지갑을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앱에서 지갑을 직접 생성하지 않고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종이 지갑에 인쇄된 개인키를 앱으로 들여와 사용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개인키가 실물 종이 지갑에 하나, 스마트폰에 하나 보관되므로 둘 중 하나를 잃어버려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초기화하더라도 종이 지갑이 있으면 언제든 다시 들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지갑 관리를 위해 반드시 개인키를 백업하거나 종이 지갑을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비트모빅을 주고받는 방법입니다. 비트모빅을 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낼 금액과 상대방 주소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전송이 완료됩니다. 1모가 들어있는 지갑에서 0.1모를 보내겠습니다. 지갑 이름이 3HURHJ인 파란색 지갑을 선택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입출금 지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른 후 보낼 금액의 0.1모를 입력합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출금되는 지갑의 이름이 표시되는데 지갑을 여러 개 사용 중이라면 원하는 지갑에서 출금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저는 출금 지갑의 앞세 자리, 뒷세 자리를 기억해둬서 주소를 보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갑에 있는 모빅을 전부 보내서 잔고를 0으로 만들고 싶으신 경우에는 금액을 클릭한 후 아래에 표시된 총합계 금액 1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잔고를 전부 사용할 것인지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며 확인 버튼을 누르면 금액이 맥스로 설정됩니다. 이 경우 1모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0.9995모가 상대방에게 전송됩니다. 출금 지갑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상대방의 종이 지갑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의 스캔을 눌러 상대방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주소가 입력됩니다. 최종적으로 보낼 금액과 상대방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38C로 시작하는 주소 맞지? 하고 확인한 후 보내기를 진행하세요. 비트모빅은 한번 전송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수수료 설정 방법입니다. 수수료 금액을 클릭하고 맞춤형을 클릭한 후 숫자를 1부터 100 사이로 입력합니다. 만약 출금 시 오류가 뜬다면 숫자를 1에서 10으로 높여보세요. 기본값으로 표시된 수수료는 1모빅에 40만원 기준으로 99원 정도 하고 수수료를 변경하면 1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QR코드 없이 문자로도 주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빅을 받을 지갑으로 들어가서 받기를 누르고 QR코드 아래에 표시된 주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복사됩니다. 복사한 주소를 카카오톡에 붙여넣어 상대방에게 보내면 됩니다. 가끔 카카오톡에서 지갑 주소를 복사한 후 앱으로 돌아왔을 때 자동으로 주소가 붙여넣어지면서 출금 지갑이 내가 선택한 지갑이 아닌 가장 첫 번째 지갑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실수를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첫 번째 지갑은 빈 지갑으로 하나 만들어 둡니다. 이렇게 하면 실수로 첫 번째 지갑에서 출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빅을 전송했는데 잔액이 즉시 반영되지 않는 경우 트랜잭션 부분을 아래로 쓸어내려 잔액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모빅을 보냈는데 왜 안 들어오냐고 걱정하는 경우 대부분 잔액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아서일 수 있으니 먼저 트랜잭션 화면을 새로 고침해 보세요. 모빅이 지갑에 들어왔는데 보류 중이라고 떠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빅이 전송되었으나 아직 블록에 담기지 않은 것일 뿐 이 상태에서도 주고받기는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키는 절대 공유하면 안 됩니다. 비트모빅의 소유권은 개인키를 가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만약 개인키를 여러 명이 알고 있다면 그들 모두가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금박을 긁어 개인키가 노출됐다면 비트모빅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특히 금박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누군가 개인키를 촬영했더라도 상대방이 비트모빅을 빼내가기 전까지는 이를 알아차릴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카메라가 없는 안전한 공간에서 금박을 제거하고 종이 지갑은 나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또 왔다 대왕고래. 금박을 깔끔하게 제거한 종이 지갑에 이쁜 스티커를 붙여 무료 나눔합니다.
댓글로. 네, 똑똑한 모비커라면 이런 사기에 절대 속지 않겠죠? 금박이 벗겨진 종이 지갑은 공짜로 준다 해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모은 모빅을 누군가 지켜보다가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다음은 지갑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키를 백업했다면 앱에서 지갑을 삭제해도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종이 지갑을 찾아서 개인키를 들여오면 복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색 지갑은 개인키가 없는 지갑이므로 즉시 삭제가 가능합니다. 지갑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점점점을 누른 다음 지움을 선택하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지갑의 경우 잔액이 없으면 즉시 삭제되지만 잔액이 있는 경우 삭제 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지울 건지 물어보는 창에서 지갑의 잔액을 빅 단위로 입력해야 삭제됩니다. 이 절차는 개인키를 백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지갑을 삭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다음은 당위적 부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위적 부인 기능은 가짜 화면을 만들어 강도를 속이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비트모비 거프를 열라고 강요할 경우 미리 설정한 가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가짜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면 강도에게 모든 자산을 빼앗기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비밀번호 0000을 입력하면 실제 지갑이 나타나고 비밀번호 1111을 입력하면 가짜 지갑이 나타납니다. 당위적 부인 기능은 앱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활성화됩니다. 처음 설정한 비밀번호가 실제 지갑의 비밀번호입니다. 당위적 부인 버튼이 활성화되면 가짜 지갑의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당위적 부인을 해제하다가 모빅을 잃어버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실제 사용하는 화면에서 해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짜 화면에서 당위적 부인을 해제하면 진짜 화면에 있던 지갑이 모두 삭제되므로 주의하세요. 물론 개인키를 백업하셨다면 지갑이 삭제돼도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종이 지갑에 개인키를 다시 들여오면 지갑을 복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지문 또는 페이스 아이디를 설정해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세요. 또한 핸드폰 자체도 낯선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주소와 개인키의 차이, 개인키 백업의 중요성, 모빅을 주고받는 방법, 그리고 개인키를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종이 지갑을 구매해 직접 금박을 긁어보고 다른 사람과 모빅을 주고받아 보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각 지역 커뮤니티 및 모빅회관에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모빅을 관리하시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세요.